옆집은 연금으로 해외여행을 간다는데 이 말이 요즘 들어 유독 가슴에 비수처럼 꽂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가끔씩 들려오는 지인들의 소식, 스마트폰 화면을 가득 채운 화려한 은퇴 생활 사진을 볼 때마다 나는 지금껏 뭘 하고 살았나 하는 씁쓸한 자괴감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부러움을 넘어 우리의 정신을 서서히 갉아먹는 고통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비교가 낳은 비극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극을 피하고 온전히 나 자신만의 행복한 노후를 만드는 현실적인 방법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막연히 상상하는 그 옆집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한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탄탄한 경제력과 높은 교육 수준을 갖춘 이른바 파워 시니어 계층이 있습니다. 이들은 은퇴 후 자신을 위한 취미와 자기 개발에 돈과 시간을 아끼지 않는데 그들이 가장 먼저 찾는 활동이 바로 해외여행입니다. 30년 넘게 일한 직장을 은퇴하자마자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을 한 달간 다녀오는가 하면 아내와 함께 배낭여행을 떠나며 아이들 키우느라 아끼고 살았던 세월 이제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쓰겠다 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이들의 씀씀이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기도 합니다. 연금 외에도 다양한 소득원을 통해 월 1,500만 원에 달하는 수입을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외여행은 물론이고 월 수백만 원을 골프나 고급 스파에 투자합니다. 실제로 서울의 한 특급 호텔 스파 관계자는 1년에 1,000만 원 넘게 쓰는 시니어 고객이 적지 않다 고 밝힐 정도로 이들에게 은퇴 후의 소비는 지난 세월에 대한 보상이자 자신을 위한 투자인 셈입니다. 여기 대기업 부장으로 명예롭게 정년퇴직한 박상철 씨가 있습니다. 그가 받는 국민연금과 젊을 때부터 부어온 약간의 개인연금을 합치면 월 200만 원 남짓. 아내와 소박하게 살기엔 부족하지 않은 돈이라고 그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옛 직장 동료들이 모인 단체 채팅방과 SNS였습니다. 유럽 크루즈 여행에서 찍은 사진, 동남아 골프장에서 환하게 웃는 얼굴이 피드에 계속 올라왔습니다. 박 부장은 요즘 뭐하고 지내? 라는 안부 문자에 박상철 씨는 점차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을 쓸어내릴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쿡쿡 쑤셔왔습니다. 아내의 핀잔과 주변과의 비교에 내몰린 박상철 씨는 결국 성급한 결정을 내립니다. 아직 수급 연령이 되지 않았음에도 일단 받고 보자는 생각으로 5년 일찍 연금을 받는 조기 노령연금을 덜컥 신청한 것입니다. 당장 목돈이 손에 들어오니 아내와 함께 가까운 해외여행도 다녀오고 잠시나마 어깨를 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매년 6%씩 총 30%가 영구적으로 깎인 연금액은 평생 지속되었습니다. 몇 년 후 물가가 크게 오르자 쪼그라든 연금으로는 병원비 대기에도 빠듯한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비교가 낳은 잠깐의 만족이 평생의 후회로 돌아온 것입니다. 박상철 씨의 고통은 결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일간지가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은퇴 후의 삶은 극명하게 갈립니다. 소득 상위 20%인 이른바 은퇴귀족은 월 평균 400만 원 이상을 쓰는 반면 하위 20%인 절대 빈곤층의 월 평균 지출은 1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은퇴 전 소득 격차가 은퇴 후 소비의 양극화로 직결되는 있는 대로 없는 대로 살아가게 되는 냉정한 현실이 수치로 증명된 셈입니다. 왜 우리는 이토록 비교에 고통받을까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은 그 주범 중 하나로 SNS를 지목합니다. SNS는 타인의 가장 행복하고 화려한 순간만을 편집해서 보여주는 행복 전시 공간입니다. 이를 무방비 상태로 계속 접하다 보면 실제로는 내가 잃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마치 무언가를 빼앗긴 듯한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러한 상대적 박탈감은 단순한 기분 문제를 넘어섭니다. 한 연구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은퇴자들은 은퇴 후 정신건강이 급격히 악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에 비교로 인한 스트레스가 더해지면 사회적으로 위축되고 고립을 자초하며 결국 우울증을 심화시켜 삶 전체를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비교가 낳은 비극의 실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상에 올라온 한 은퇴자의 경험담입니다.
35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치고 6개월간 꿈에 그리던 해외 한 달 살기를 하고 돌아온 그는 자신의 멋진 여행 사진들을 SNS에 올리는 것을 무척 주저했다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내 여행 사진이 누군가에게는 자랑질로 보일까봐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화려한 노후를 보내는 당사자조차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마음 편치 않은 것. 이것이 바로 비교 사회가 만들어낸 또 다른 슬픈 단면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극의 고리를 어떻게 끊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정보 다이어트입니다. 전문가들이 SNS부터 줄여야 한다. 고 한 목소리로 조언하는 이유입니다. 의식적으로 타인의 삶을 엿보는 시간을 줄여야 합니다. 남의 인생이라는 화려한 무대에 내가 초라한 관객으로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나 자신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뜬구름 잡는 비교 대신 나의 숫자를 정확히 마주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국민연금공단 내연금 사이트에 접속해 나의 예상 연금 수령액을 확인하십시오. 내가 가입한 개인연금 IRP 계좌의 현재 가치와 예상 수령액을 냉정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옆집의 숫자가 아닌 오직 나의 숫자만이 내 노후 설계의 유일하고 정확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현명한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입니다. 소득은 부족한데 집 한 채가 전 재산인 경우가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이럴 때 주택연금은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집에 계속 살면서 이를 담보로 매달 안정적인 생활비를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집을 물려줘야 한다는 막연한 책임감, 혹시 집값이 더 오를지 모른다는 기대감 때문에 망설이기보다 나의 오늘을 풍요롭게 할 현실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숨은 돈을 깨우는 것입니다. 아직 소득 활동을 하고 있다면 IRP, 즉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강력한 세액 공제 혜택을 주어 13월에 월급을 만들어주는 동시에 운용 수익에 대한 과세를 밀어주는 효과로 더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노후 준비 수단 중 하나입니다. 당장 여유가 없다고 외면하지 마십시오. 월 10만 원이라도 시작해 복리의 마법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나만의 행복 리스트를 작성해 보십시오. 해외여행, 골프만이 행복의 척도는 결코 아닙니다. 돈이 많이 들지 않더라도 나를 진심으로 행복하게 하는 것들을 찾아 작은 수첩에 적어보는 겁니다. 동네 도서관에서 갓 나온 신간을 빌려 읽는 즐거움, 가까운 산책로를 걸으며 느끼는 계절의 변화, 사랑하는 손주들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노는 기쁨, 오랜 친구와 마주 앉아 나누는 막걸리 한 잔의 위로. 남의 기준이 아닌 나만의 기준으로 채워진 이 행복 리스트가 많아질수록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감정은 우리 마음속에서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옆집은 연금으로 해외여행 간다는데 이 문장의 마침표를 이제 우리가 직접 바꿔 찍어야 합니다. 나는 오늘 동네 뒷산에 올라 지는 노을을 보며 행복을 느꼈다. 로 말입니다. 진정한 비극은 돈이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비교라는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고 나 자신의 소중한 삶을 존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남의 인생을 훔쳐보는 대신 나의 하루를 소중히 가꾸는 데 집중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비교의 비극을 끝내고 존엄한 나의 노후를 완성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서로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